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공장입니다. 기사가 나왔는데 정부가 얼마나 규제를 더 완화할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시청자 여러분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스트레스, 그러니까 고통이 더 심해질 뿐이지 이게 아니라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켭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미분양 공포, 등록임대 부활, 정규 규제 덮을까? 규제지역 해제, 중도금 대출 완화에도 쌓이는 미분양 올라가고 있죠. 4만대 넘어가서 이제 5만대까지 쭉 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등록임대 혜택 부활, 이거 누가 할까요?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섣불리 지금 판단은 안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에 누가 할까 싶어요. 미분양 주택 매입 요구도, 이거는 이제 건설사 미분양 이런 거 얘기하겠지만, 미분양 개수가 아직 많지가 않아요. 미분양이 예전에 한 14, 15, 한 16, 17만, 한 15만 넘어갈 때 진짜 심각했는데, 그때는 좀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 건 안팎? 한 8, 9, 10만? 8만 넘어서 10만 이렇게 갈 때가 진짜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10만 넘어간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아무도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만대거든요. 앞으로 가는 걸 봐야 되겠죠. 근데 이대로 가면 미분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구축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미분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시장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 연착륙 대책 필요, 대대적 완화는 신중. 전문가들의 의미가 있나요, 사실? 연착륙 대책 필요? 정부가 할까요? 안 할걸요. 대대적 완화는 신중. 대대적 완화를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지금 어떠냐면은 주택을 가진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하다못해 임차인분 보증금 돌려주려는데 힘든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대출도 잘 안 됩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을 돌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집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난 산지 오래돼서 괜찮다. 아니면 뭐라고나 할까요? 나는 현금이 충분해서 괜찮다. 난 기존의 전세를 낮게 낮춰서 괜찮다. 괜찮은 척 하는 거지 괜찮지 않죠. 이 정도로 22년도에 데미지를 받을 줄 몰랐고, 그리고 지금 주택을 가진 입장에서 세금을 때려 맞을 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고통스러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주택이 없는 분들은 지금 다행이다. 참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채널은 집을 살 계획이 있거나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규제 얼마나 더 풀까요? 언제쯤 풀까요? 시장이 언제쯤 반등을 할까요? 대출을 언제 풀어줄까요? 요새 뭐가 나왔다던데 더 될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세요. 왜 아니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저도 이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부가 야 봐라 지금 시장이 아작이 났다 거의 반토막이 났다 거래가 없다 지금 아무도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그냥 지옥시장이고 내수 경기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부가 반응을 할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반응을 했으면 진작했어야 되는데 현 정부의 특성 자체가 느리고 적극적이지 않고 후행적이고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총선이라고 봐요. 지지율이 올라가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그 전에 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야 너무 힘들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 다 죽게 생겼다. 부동산 시장 아작나게 생겼다는 이유로 정부가 뭘 발표하나 어떤 규제를 풀어주나 이런 거를 보면은 여러분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명 저 같은 사람들만 조금 그나마 얻는 게 있는 거죠. 왜냐면 컨텐츠를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뭐 나오면 막 컨텐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이제 반등하나? 지금 어지간한 걸로는 시장 반등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 제가 꽤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이나 큰 뭔가 문제가 없을 때는요. 전국이 다 하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국이 다 하락하지 않아요. 집을 많이 짓는 데도 있고 많이 안 짓는 데도 있고 호재가 있는 데도 있고 호재가 취소된 데도 있고 호재가 별로 없는 데도 있고요. 인구가 소멸되는 데도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도 있고 신도시가 있는 데도 있고 아니 집을 계속 부시는 데도 있고 다 다양해요. 한국이 생각보다 넓어요. 5천만 국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떠냐? KB 시계열에 한 두세 군데 나오긴 하는데
가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정말 가서 판단해 보시면은 전국이 매매가랑 전세가가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냥 지옥장이에요. 이건 다른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집 가진 사람들은 지금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런 상황 있잖아요. 요런 상황? 요런 상황에서 정부가 여태까지 5년 동안 쌓아놓은 규제를 부분적으로 조금 푼다고 시장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변하려면은 상당히 뭔가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지금. 이 생태계 자체가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발표를 할 때 힘을 빼고 그냥 발표하나 보다. 또 본인들이 뭐가 필요해서 발표하나 보다. 규제를 좀 푸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런데 염세적으로 다 포기하고 보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어떤 규제를 푸냐?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질문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에 약간 너무 집중을 하세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규제지역 어디 풀어줬다. 어디는 안 풀어줬다. 대출이 또 풀린다더라. 저도 그런 걸 영상으로 만들어내요. 저 인정을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집중할 만큼 가치가 없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혹여나하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 지금은 시장 자체에 참여자가 없어요. 참여자가 생기기 시작을 해야지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거는 생각으로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은 정부가 과연 지금 이 시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나아요. 정부가 과연 이런 시장을 과거에 그냥 가져갔었나? 가져가지 않았다면 왜 안 가져갔나? 가져가지 않았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바꿨나? 이거를 보시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정부 발표나 언론에 집중을 할수록 뭐가 되겠어요? 저같이 컨텐츠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여러분이 시청하실 뿐이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자기가 읽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언론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언론들 요새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기사를 보여드려도 가능한 일인데 아파트 분양 광고나 아파트 광고 이런 거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써도 제가 봤을 때 조회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나쁠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지금까지 써온 대로 공포성 자극적인 기사를 써올 건데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어떻게 할까? 정부가 지금 어떤 입장일까? 정부가 과연 규제를 푸는 발표를 하긴 할 텐데 얘네가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 어딜까? 얘네는 어떻게 하는 게 얘네한테 좋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생각이 드는데 정부는 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표를 많이 받을 것, 정권 바뀌면 곤란하잖아요. 두 번째, 세금을 충분히 받아들일 것. 세금을 받아서 내수 경기를 돌려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눈에 그러니까 약간 점진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일어나는 건데 경제가 위기가 오거나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면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비판을 해야 돼요. 인간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군가 탓을 해야만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산수 공식이에요. 1 플러스 1은 2랑 똑같아요. 그런데 당장 누구를 제일 많이 욕해요? 원래 대통령을 제일 많이 욕하는 게 한국 문화인데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거나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일단 정권을 바꾸고 보려 그래요. 그러면 현 정권이 그걸 원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수 경기를 망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 증거로 PF 아니면은 여러분 채권 시장 요번에 바로바로 나서죠. 화물연대 파업 이런 것도 바로바로 터치를 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본인들한테 급한 건 바로바로 한단 말이에요. 표가 중요하다는 게 티가 나죠. 그런데 부동산 대책은 왜 이렇게 느릴까요? 맞아요. 이 대책을 늦게 내놓는 이유로 표가 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가지고 봤을 때는 부동산을 빨리빨리 살려낼 거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할 거였으면 진작했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집 가진 사람 반, 집 없는 사람 반이니까 부동산이 폭락해도 표가 떨어진다. 이건 우리 생각이지 이분들은 분명히 지금 뭔가 통계를 보고 있을 텐데 부동산이 지금 이 지형이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럭저럭 버틸만 하고 약간 연착륙 해주는 뭔가 행동하는 걸 보여주면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 표를 보는 포지션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시장을 살리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경제, 그리고 세금, 이걸 봐야겠죠.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자동스럽게 뭐가 침체가 되냐면 건설 경기가 침체가 돼요. 그런데 건설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예전 역사를 보면은 내수 신작이 죽어요.
내수 시장에서 이건 통계로 매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4분의 1 이상을 건설 경기랑 연관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5% 이상이죠. 어마어마한 부분인데요. 여기를 죽여버리면은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 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서 미분양이 쌓이면 구축의 시세 말고 여러분, 집을 가진 분들 입장 말고 건설 경기, 분양 경기가 악화가 되면 예전처럼 막 7만채, 8만채, 10만채 넘어가면은 그때는 나서요. 왜? 내수 경기가 망가지고 신용 시스템, 건설사나 관련된 회사들이 은행에서 돈 꿔다 썼죠. 이거 서로 막 돌리잖아요. 어음이고 채권이고 아니면 뭐 대출이고 간에. 이거 터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를 자기들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경제 관련된 거는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가시화되면 나설 것 같은데 현재 문제는 뭘까요? 세금이에요. 취득세가 없잖아요. 이게 취득세는 자치제 이게 시마다 다른데 진짜 심한 데는 1년 예산 중에서 취득세가 50% 가까이 차지해요. 좀 적은 데는 20%? 20%에서 50%를 취득세로 충당을 해요. 자기 시군구청의 그 지방 세액을, 자치 그 자기들의 그 돈 계획을. 그러면 지금 취득세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그거는 나서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돼요? 시장을 살려낼까요? 아니죠. 아니죠. 시장 시세를 올리거나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늘리려고 하겠죠. 거래량만 늘리면 되니까. 그래서 뭐가 나와요? 등록임대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전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전월세 시장 안정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월세 시장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안정은 아니지만 전세가는 매매가랑 같이 마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이거 왜 부활시킵니까? 이거 투기꾼 양성하는 건데 안 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뭐예요? 거래량을 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살아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나아요. 정부가 얼마나 규제를 풀까가 아니라 정부가 과연 지금 제일 아쉬운 게 뭘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세금이에요. 표는 괜찮아요. 그럼 세금 때문에 거래량을 늘리겠죠? 그럼 거래량을 늘리는 대책을 나왔을 때 어떤 게 진짜 영향이 있을까를 확인하시고 거래량이 살아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게 낫지 얘네가 뭘 풀어줄까? 이게 되게 다양한 플레이를 하잖아요. 대출도 조금 풀어주고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고 찔끔찔끔 다 건들잖아요. 발표하는 거 보셨죠? 분양가 상한제 풀어줬다. 안 풀어줬어요. 재건축 풀어줬다? 안 풀어줬어요. 무슨 소리예요? 규제지역 풀어줬다?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투기꾼들을 막는 건데 투기꾼들은 이미 못 들어가요. 2020년도 8월달 이후로. 취득세 그대로고 양도세 잠깐 풀었고 종부세? 종부세 낮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종부세 받아보셨죠?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잖아요. 언론이랑 다르다니까요. 현실은 제대로 뭐가 된 게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이 혼돈스러울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뭘 할지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살려야 될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만약에 의도한 대로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생각하시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나만 억울하거든요. 전 그건 피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최소한 내가 받는 스트레스 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힘들잖아요, 너무. 그래서 언론이랑 정부의 어떤 입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보면 임대인은 뭐가 아쉬울지, 임차인은 뭐가 아쉬울지, 은행은 뭐가 아쉬울지, 그리고 정부는 뭐가 아쉬울지 요거를 생각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보고 시간을 기다리는 게 낫지 지금 조급한 마음에 발표하는 거 족족 집중을 해버리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서 자산을 던져버린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잘 살아남아야 됩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